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커진다는 말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나 해당하는 말이 아닐까, 시니어인 나에게도 정말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저희 삼촌도 몇 달 전부터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원리 자체는 시니어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시니어만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한 근거와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 말이 정말 나이가 들어도 몸에서 똑같이 작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니어의 몸은 뭔가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면 근섬유에는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 손상 자체가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손상을 신호로 몸이 근육을 회복시키고 더 튼튼하게 재건하는 과정이 뒤이어 일어나는데, 바로 이 회복 과정이 휴식 중에, 특히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운동은 몸에게 근육을 키우라는 신호를 보내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근섬유가 굵어지고 강해지는 물리적인 변화는 쉬는 동안 일어난다는 것이 이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운동은 마치 씨앗을 심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은 씨앗을 땅에 심는 순간이고, 실제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과정은 그 이후, 즉 땅 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아무리 씨앗을 많이 심어도 물과 햇빛, 그리고 시간이라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회복이라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고령 남성을 대상으로 저항 운동과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각각 시킨 후 근원섬유, 단백질 합성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운동 후 24시간과 48시간이 지난 시점 모두에서 안정 상태와 비교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항 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두 시점 모두에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그룹보다 더 높은 합성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운동 그 자체가 끝난 순간에 근육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 후 최소 이틀 가까이 몸은 계속해서 근육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시니어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리 자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의 근육은 같은 운동 자극을 받아도 젊은 사람의 근육만큼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동화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신호를 보내도 몸이 그 신호를 예전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 성인과 고령 성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저항 운동 후 근육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경로가 활성화되는 정도와 근육,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는 정도 모두 고령층에서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주간 저항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고령자와 젊은 성인의 근비대의 반응을 비교했는데, 고령자에게서 나타난 근비대 반응의 둔화가 만성적인 근육, 단백질 합성 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동화호르몬 환경의 저하와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뇌 번역 효율의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니어분들이 똑같이 운동하셔도 젊은 사람만큼 빠르게 근육이 붙지 않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자연스럽게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몸이 탄탄해지는 걸 느꼈는데, 요즘은 열심히 운동해도 변화가 더디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의 반응 자체가 원래 더 느려졌다는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은 이 동화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침상 안정, 그러니까 며칠간 완전히 누워서 지내야 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의 건강한 고령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침상 안정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한쪽 다리만 저항 운동을 한번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침상 안정을 하는 동안 양쪽 다리의 근육 단백질 합성과 근육 크기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을 미리 한 다리에서는 근육 단백질 합성 저하와 근육 위축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저항 운동만으로도 그 효과가 며칠에 걸쳐 지속되면서 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근육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이어지며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회복 기간 자체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진 만큼 그 신호를 최대한 살려서 회복시키는 과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과정을 어떻게 뒷받침해줘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저항운동 훈련으로 얻은 근육량과 근력의 증가가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보다 높은 수준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동화저항 때문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만큼 효율적으로 근육 합성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먹기보다 하루 3끼에 걸쳐 단백질을 고르게 나눠서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연구가 시니어의 근비대 반응이 무조건 젊은 층보다 낫다고 일관되게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뒷받침되면 시니어도 젊은 층과 비슷한 수준의 근육 적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동화저항이라는 현상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것이 시니어분들이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과 영양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 그 차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결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또 다른 질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운동과 휴식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저항운동 후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소 이틀 가까이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같은 근육 부위를 매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보다 하루나 이틀의 간격을 두고 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몸이 아직 회복하고 있는 근육에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보다 회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다시 자극을 주는 편이 근육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과 운동 사이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같은 근육 부위는 최소 48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하체 운동을 하셨다면 화요일에는 상체나 다른 부위를 움직이시고 수요일에 다시 하체로 돌아오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특정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전체적인 활동량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섭취를 하루 3끼에 걸쳐 고르게 나눠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각 끼니마다 두부, 계란, 생선, 콩류처럼 소화가 편한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 끼니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 직후에 영양 섭취도 놓치지 마세요. 운동을 마친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포함된 간단한 식사나 간식을 챙기시는 것이 회복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이나 우유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수면의 질을 함께 챙겨주세요. 근육 회복에 관여하는 여러 호르몬은 수면 중,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게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도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 과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전히 활동을 멈추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며칠씩 아예 움직이지 않으시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처럼 침상 안정에 들어가기 전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몸이 힘드실 때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정도는 유지하시는 것이 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통이 평소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거나 운동 후 회복이 유난히 더디게 느껴지신다면 무리하게 강도를 높이기보다 운동 강도를 한 단계 낮춰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관절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부기, 열감이 느껴지신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저항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강도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7일 계획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현재 운동 루틴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근육 부위를 며칠 간격으로 훈련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매일 같은 부위를 훈련하고 계셨다면 부위를 나누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은 단백질 섭취 패턴을 점검합니다. 하루 3끼에 단백질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시고 부족한 끼니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실제로 운동 후 간단한 단백질 간식을 챙기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시는 것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일곱째 날은 지금까지의 변화, 그러니까 운동 부위 분산, 단백질 섭취 패턴, 수면 습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실천해 보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커진다는 말은 시니어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운동 후 이틀 가까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시니어의 근육은 같은 자극에도 젊은 사람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동화저항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다행히 충분한 회복 시간과 고른 단백질 섭취,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을 통해 이 차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삼촌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하기보다는 이렇게 근거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변화가 더디게 느껴지신다면 운동 강도를 무작정 높이기보다 오늘 알려드린 회복과 영양 습관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지금부터 이 습관들을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단백질 섭취, 타이밍과 구체적인 양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챙겨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